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31일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주가의 모습과 기업적인 내용.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현재 HLB 식구들의 종목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최근 제 커뮤니티에다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업적인 내용보다도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목의 수급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수급 상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문가나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참 궁금했습니다. 생업이 바쁜 관계로 조금 늦게 커뮤니티에다가 식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HLB를 준비하려고 해서 유튜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HLB. 그래서 그 중에 예고된 하락이라고 세통수 유튜버님께서 영상을 해서 아침에 잠시 봤는데 200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주가가 92포인트가 빠졌고 3% 빠졌죠. 코스닥도 역시 32포인트 빠지고 3.38%가 빠졌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 예고된 하락이었다. 그러면 현재 과연 지수가 3200포인트 정도가 고점이었었죠. 보게 되면 3266포인트가 최고점이었고 현재 코스피는 2976, 대략 300포인트 정도, 대략 10%가 안 되는 최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폄하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2009년도 정도부터 주식을 하셨으니 IMF도 9.11 테러도 그리고 모기지의 경험도 하지 않으신 2009년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박스권의 현재 이곳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이 됐는가? 그리고 현재는 왜 이렇게 달라진,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을 이렇게 조금 폄하하시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곳에 댓글도 달았습니다. 지수가 92포인트가 빠지니 이제 하락으로 보시는지요? 예견된 하락이라 하시니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 같으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통수 유튜버님의 구독을 하시는 분께서는 1월부터 그런 말씀을 조정을 예견하시고 조금 비중을 조절하라든지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예견된 하락이시라니 차트로 진즉 언급하셨으면 좋았으련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세통수님이 초보 시절에 그 시기는 대한민국 지수가 왜 박스권이었는지와 지금의 시기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세통수님의 주식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 당시에는 2000년 초에는 현대증권의 이익취회장이 코스피 3000을 예고하면서 조금 잠시 후에 구속이 되셨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보게 되면 1995년 램 16메가로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라이코스 또는 넷스케이프 이러한 OS들이 사라졌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1998년도에 IMF가 오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종합지수, 주가지수가 3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인 은행주, 증권주로 인해서 급상승을 어느 정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DJ정권이 들어오면서 IT를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는 IT PT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로 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15년이 지난 2017, 18년도 정도부터는 이제부터 현재의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 섹터입니다. 결실이 맺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 9년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조선주가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2009년 정도, 2008년도가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고 급락이 나오고 그렇게 박스권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이루어지지요. 이 당시에 코스피 200 종목의 편성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또는 국민은행주, 자산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성장성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기업의 성장 가치가 그렇게 증가하는 모습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기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행주이어야 예대 마진으로 먹는 것이니까 성장성이 제한될 것이고요. IT 기업들이야 LG화학이나 등등 네이버라든지 국내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글로벌에 서서히 진출하고 있지만 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닝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1년 2, 3년부터 서서히 게임주들이 또한 중국에서 실적을 내면서 가파른 상승세에 오르는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증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수십 년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모든 삼성전자는 과거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5G의 장비가 현재 글로벌 4위에 해당하는데 이제 3위, 2위권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렇게 무역 분쟁, 이렇게 제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웨이가 바로 5G 장비로서는 세계 1위지만은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로벌에서 움직여야지만 큰 성장세가 되는데 중국은 조금 고립된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거죠.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과거 2008년도 정도에는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육성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또 다시 삼성전자는 이렇게 모바일 폰에서 좀 뒤처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2008년도부터 애플이 다시 급성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2016년도에는 애플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전부 대만의 TSMC에 빼앗기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는 가전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이렇게 세계 1위를 차지했지, 비메모리의 시장, 즉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100% 중에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지난 2020년 4분기를 보게 되면 54%를 장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7%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2030을 내세우면서 2030년까지 130조 원을 투자하면서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고자 사활을 건 모습을 하고 있죠. 그 가시성이 서서히 나오고요.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내년부터는 5G와 함께 자율주행 등등에서 폭발적인 비메모리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노광 장비를 인해서 벌써부터 네덜란드 ASML에서의 장비, 노광 장비를 선점을 미리 해놨고 이제 지속적인 가치가 아닌 성장으로의 이 시장이 바뀌고 금리는 초저금리로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은행에 적금은 들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러한 시기가 지금 2021년에 도래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현재 고객예탁금 역시 과거와는 7배가 증가한 과거의 고객예탁금은 10조 안팎이었고요. 현재는 70조 원에 해당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 고객예탁금이 금리로 인해서 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거처럼 10조, 10몇 조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조는 이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라고 치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조나 이 정도 이하로 과거처럼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K-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 특히나 2020년 코로나의 진단키트로 인해서 한국의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달라진 코리아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 같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의 성장,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성장, 반도체 그리고 5G 장비 이렇게 새로운 달라진 현상입니다. 이제 92포인트 빠지고 고점 대비 지수가 10%도 아닌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대단히 바이오제약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IT 쪽도 그렇고요. 급성장하고 있는 더군다나 글로벌하고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본의 소재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삼성이 위태로울 거라고 했지만은 모두 국내로서 대체해서 상당한 부분 안정된 상태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시 문화도 패러다임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통수님의 과거 10년 동안의 그런 모습,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은 뭐 좀 욕설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든 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한 댓글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 최고다 이런 부분. 그러나 저는 세통수님의 그러한 의견에 대단히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이것이 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갈 곳은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성이 과거와는 사뭇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1월 초부터 기관의 매도세를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르면 설날 전후 늦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문화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과거와는 또한 다르게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네릭으로 인해서 송도의 엄청난 공장 제4공장의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하고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 셀트리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의 글로벌에서의 위상, 이렇게 빅파마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통수님께서 2009년부터 주식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와 같은 견지를 대한민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HLB에 대한 건데 HLB 생명과학 제약은 하방 경직, 물론 이 HLB에 대해서도 주주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라고 봐요. 기업 가치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제약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죠. 그리고 학회에서의 그러한 의미 있는 리보세라닙, 중국에서의 아파티닙 등등 여러 가지 모양새가 이제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잠시 NDA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임상의 결과들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고요. 이제 9만원 초반이어서 저는 지난 영상 지속적으로 저도 주도이면서 하방 경직이 되고 그래서 9만원 정도 97,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괜찮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통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HLB의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HLB는 큰 양시장이 3%대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지만은 양봉 900원이 오른 종가는 9만 원 내에 안착이 된 98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 전 저점에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을 투자했으면 투기가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HLB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를 보더라도 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대기 매수세는 넉넉하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만 전저점을 조금 24,000원을 이렇게 전저점에서 지지할 거로 봤는데 이것은 잠시 더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이렇게 심리를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매도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HLB 제약 역시는 전저점을 역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은 이와 같이 여기가 바로 24,000원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요것을 잠시 하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걱정거리보다는 적극적으로 추매를 한다든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러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HLB의 제약은 역시나 일봉상에서도 봐왔지만 이렇게 전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장하는 기업들은 거의 이 전저점 위치 자리, 바닥권 자리를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HLB 제약도 17,000원을 단기 고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재는 15,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상당한 괜찮은 가격이다. 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모멘텀 지표로 봐서도 이렇게 그라운드 상태에 위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제 말이 틀릴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흐름은 대한민국 증시를 하는 과거 20년 30년 전과 사뭇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금리도 전 글로벌적으로 과거에는 IMF 때는 25% 30% 금리가 있었죠. 그 전에는 7%에서 10%대의 금리였었고 현재는 1% 미만입니다. 따라서 갈 곳이 없고 부동산 투자하게 되게
투자하기에는 몇천, 기천만으로 해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좋은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투자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20여 년을 한번 바라볼까요? 이곳에 좀 더 다른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코스피가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가 현재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도가 바로 이렇게 500포인트, IMF 때 300, 280 몇 포인트도 있었죠. 이렇게 주봉상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완연하게 거래량을 봐서는 달라진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객예탁금도 70조 원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상황에 과거 2010년부터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좀 더 연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적인 상황을 코스피 종목 200 종목의 구성 부분, 그 기업들의 성장성, 현재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 탈락한 종목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인지를 다시 한번 새통수님께서는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견 좀 그렇게 한국의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견 있으시면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같은 분명 대한민국 증시는 성장을 하고 지난 2000년부터 2020년부터는 대단히 더욱더 달라진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 한 주 동안 HLB와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역시 저는 2021년도부터 회사에서 내건 새로운 시대,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성장 저는 분명히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은 끝없는 상승과 끝없는 하락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가 오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럴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확률은 대단히 극히 낮지만요. 이렇게 기업의 가치도 주가의 가치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파동을 형성하면서 좋고 나쁨으로 이렇게 병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기업의 HLB의 기업적인 것보다는 달라진 그리고 잠시 힘든 상황 HLB의 이러한 식구들의 종목들이 박스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성장성에서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오늘 한 주간의 HLB와 HLB 생명과학, HLB 제약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에요.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좀 더 믿음을 갖고 리보세라님의 약효를 믿고 올해의 많은 미국에서의 임상 결과를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 휴일 오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